자,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오늘 한번 공부해 볼게요.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한번 알아보고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생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점이 공통점이 있는지, 또 서로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점도 존재하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웃나라 사람들에게는 생활 모습이 있을까요? 중국 사람들은 만두를 많이 먹죠. 물론 우리도 만두 먹긴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만두를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생선을 많이 먹죠. 그쵸? 중국 사람 만두. 근데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세 나라의 먹는 거의 공통점은 주로 먹는 게 이제 쌀을 많이 먹는다 라는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우리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 사람들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각기 고유한 생활 모습으로 살아간다. 즉, 그 나라만의 특이한 특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고유한 생활 모습, 전통 같은 게 되겠죠.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문자나 식생활, 명절, 풍습 등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문자. 우리나라, 중국, 일본 길거리에는 한자로 된 표지판을 볼 수 있다. 자,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공통점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독립문하고 여기 이렇게 한자가 들어있잖아요. 중국이 사용하는 언어가 한자니까, 그치? 이렇게 천안문, 티안문 이렇게 해가지고 한자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일본 보면 일본도 이렇게 한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쵸?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세 나라는 공통점이 바로 뭘 사용한다? 한자를 사용한다. 그 중국의 한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 이렇게 한자어들이 많고, 일본도 한자를 일부 변형해서 가나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러시아의 경우는 영어 알파벳처럼 대문자와 소문자를 나누어 사용한다. 러시아는 아무래도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전 시간에 배웠죠, 그쵸? 러시아는 우랄산맥 서쪽에 많이 살고 있고, 그쪽은 어느 쪽에 가까워요? 유럽에 가깝기 때문에 러시아는 조금 더 유럽의 영향을 받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거리가 가깝죠. 지리적으로 가깝다. 거리가 가깝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교류했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문화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러시아 문자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러시아 문자는 결국 유럽과 같은 알파벳 계열에서 온 문자다라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선생님도 러시아어는 안 배워봐가지고 외계어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유럽 영향을 받은 알파벳 계열의 문자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식생활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사람들은 뭘 주식으로 한다? 이 쌀밥을 주식으로 한다. 자, 공통점이 되겠죠. 자, 쌀밥. 그치, 우리도 매일 점심 쌀밥 먹잖아요. 그 다음 음식을 먹을 때 뭘 사용해? 젓가락을 사용한다. 차이점이 근데 젓가락에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속, 뭐 알루미늄, 아니 스테인리스, 알루미늄이 아니지, 스테인리스로 된, 스테인리스가 알루미늄인가? 어쨌든 금속으로 만든 젓가락 사용하죠. 우리 급식 시간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중국과 일본 사람들은 나무 젓가락을 주로 사용한다. 러시아 사람들은 근데 쌀이 아니라 빵을 주로 주식으로 하고 있고, 음식을 먹을 때는 마찬가지로 포크나 나이프를 사용하고 있다. 포크나 나이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럽의 영향을 받은 음식 먹는 도구죠. 자, 그러면 여기 아래 음식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사진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죠? 한국입니다. 그쵸? 바로 쇠로 만든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준 적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보시면 이렇게 고추장이나 김치, 이렇게 김치, 이렇게 양념이 많은 음식을 많이 하죠. 양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양념이라든지 젓갈이 들어간 요런 음식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나무 젓가락을 쓰면 어떻게 돼? 나무 젓가락에는 이런 양념이 스며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 젓가락에서 뭐 냄새가 난다거나 뭐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쇠젓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양념이나 이런 게 묻어도 설거지를 해내면 다시 깨끗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쇠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동그란 테이블을 하네요. 자, 이건 바로 누구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넓은 원으로 된 형태의 원형 식탁에서 식사를 해요. 식탁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원형 식탁이다 보니까 멀잖아, 음식이 나눠 먹으려면. 그래서 긴 나무 젓가락을 사용해.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게 한다. 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긴 젓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중국의 이런 음식들 보면 여기 이게 만두 같고요, 만두. 저 딤섬.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베이징 덕이라는 오리.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무슨 야채 요리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요리가 있죠. 또 중국인들이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차를 같이 마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중국 식문화의 특징이다. 그럼 여러분이 좀 비싼 중국집 가면 이렇게 원형 테이블에서 돌려서 서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요 음식을 먹는 나라는 바로 일본이겠죠. 그렇죠? 자, 일본은 섬나라잖아, 우리가 봤듯이. 그러니까 생선을 많이 먹는다. 그렇지? 생선을 즐겨 먹어. 이 생선에 뼈를 발라내기 위해, 그렇지? 바르기 쉽게 우리나라보다 더 끝이 뾰족한 젓가락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일본도 뭐 숟가락을 사용하긴 하지만 좀 우리 그 돈가스집 같은 데 가면 우리가 먹는 그런 숟가락은 좀 다르죠. 일본의 숟가락은 좀 국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우리나라는 막 찌개 같은 거 이렇게 먹는 그런 숟가락이잖아. 그래서 일본인들은 보면 밥을 먹을 때나 국을 먹을 때도 그냥 숟가락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을 이용해서 그냥 입에다 대고 이렇게 넣으면서 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참 식문화의 조금씩 특징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은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여기 보니까 젓가락이 없는 나라가 있네요. 누구예요? 바로 러시아겠죠. 러시아는 이렇게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한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은 음식을 뭐예요? 순서대로 한 가지씩 먹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식당 가면 이제 코스 요리라고 하죠. 이제 코스 요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의 영향이야? 마찬가지로 이거는 유럽의 식문화가 약간 이렇게 코스로 먹는 그런 특징을 보여줘. 우리나라는 그냥 한 번에 다 시켜가지고 그냥 배부르게 먹는 그런 분위기라면 유럽의 이제 음식 문화는 처음에 뭐 이렇게 에피타이저, 뭐 식전 빵부터 나오고 에피타이저 나오고 뭐 메인 메뉴 나오고 디저트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자연환경이나 식재료, 문화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종류와 도구들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명절 풍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설날에는 우더님께 세배를 하고 세뱃돈 받죠, 그렇죠?
다 함께 뭘 먹는다? 떡국을 먹는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설날. 자, 이런 비슷한 명절이 중국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에서도 춘절이라고 하는 비슷한 명절이 있다.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은 명절로 중국 춘절도 마찬가지로 우더름께 세배를 하고 떡국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만두를 먹는다. 이렇게. 그다음 중국 사람들 굉장히 폭죽 터트리고 이러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중국 사람들 그래서 이런 명절에 폭죽 터트리고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는 걸 아마 영상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중국의 춘절. 아무래도 서로 가까우니까 명절도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볼 수 있네요. 그 다음 일본의 오쇼가스에는 신사, 그러니까 일본의 뭐 조상을 모시거나 뭐 그런 걸 신사라 그래요. 자기들이 모시는 뭐 신 같은 거. 그 다음 절을 찾아서 행운을 빌고 찹쌀로 만든 떡국인 조니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일본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 러시아의 스타르이 노브이고드, 러시아의 새해 기념일에는 국가가 뭐 연주하고 불꽃놀이도 한다. 서로 덕담, 좋은 말도 주고받습니다. 오늘날에는 작은 열기구 같은 걸 띄우면서 소원을 빌기도 한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것들은 다 나라들이 공통점이다 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결국 자연 환경도 다르고 서로 생각이나 역사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은 서로 가까이 사니까 아시아가 좀 문화가 비슷하죠. 우더른께 인사를 한다. 그렇지? 덕담을 빌어주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는다. 이런 게 비슷하죠. 근데 러시아는 반면에 좀 유럽의 문화 교류가 더 활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명절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을 보이긴 하죠. 자, 우리나라, 중국, 일본 사람들은 오랫동안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 그치? 우리나라, 중국. 자, 그러나 자연환경, 사람들의 생각, 역사 등을 바탕으로 각각 고유한 문화를 이루고 있다. 그치? 자, 이런 차이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러시아는 땅으로 봤을 때는 가깝긴 하지만 영토가 너무 넓고 대부분의 인구가 유럽과 가까운 서부 지역에 분포해.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생활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다. 우리 이전에 러시아의 자연 환경을 배울 때도 이 내용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보았고요. 자, 다음 한 걸음 더.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전통 공연은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돼 있네요. 우리나라의 봉산탈춤. 자, 등장인물들이 탈을 쓰고 연주와 타령에 맞춰 추는 춤이다. 춤 사이가 활발하며 경쾌하게 움직이는 소매자락죠. 이게 소매자락이에요. 그쵸? 자, 이걸로 흥을 더한다. 그러니까 탈을 쓰고 탈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요 내용은 우리를 괴롭히는 양반들을 주로 비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비판하다 보니까 탈을 쓰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중국의 경극. 노래나 대사, 무술을 종합한 공연이다. 배우는 매우 화려한 옷을 입죠. 지금 보면 엄청 옷이 화려하죠. 그다음에 얼굴을 이렇게 과장되게 분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경극이다. 자, 이렇게 봐두면 되겠고요.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면 그런 영상들을 보면 더 여러분이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의 가부키. 자, 일본의 가부키. 자, 공연에는 남자 배우만 참여할 수 있대. 자, 그럼 여기 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도 누구야? 실제로는 남자다. 여자 배역도 남자 배우가 맡으며 이들을 온 나가타라고 한다. 배우들은 단조로운 목소리로 대사를 읽고 전통 악기로 연주한다.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러시아는 칼린카. 칼린카는 러시아의 전통 민요이다. 빠르고 경쾌하며 이 노래에 맞추어서 박수나 춤, 휘파람이 어우러진 공연을 한다. 굉장히 동작이 빠르더라고요. 발재간이 굉장히 빠른 발동작, 회전 등 화려한 기술이 특징인 러시아의 칼린카가 있다. 자, 스스로 확인해요. 생활 모습과 관계 있는 나라를 연결해 봅시다. 새해 첫날인 춘절, 루더링께 세배한다. 춘절하면 누구예요? 중국이 춘절이죠.
한자를 변형한 문자인 가나를 한자와 함께 사용한다. 가나를 사용하는 건 누구야? 일본. 빵을 주식으로 하며 음식을 먹을 때 포크 나이프를 사용하는 건 러시아.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러시아와 중국, 일본과 같은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뭐 더 많은 음식도 있고 더 많은 문화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교과서에 그런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만 공부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TV라든지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와 이웃한 나라들의 사람들이 어떤 자연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어떤 생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암호는요. 자, 여기 교과서에 나왔던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중에 하나인 탈춤 중에서 유명한 탈춤 바로 봉산탈춤